시어머니가 매일 밤 검은 옷을 입고 몰래 외출하시는 모습을 보셨나요? 70평생 모범적으로 사셨던 분이 새벽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멍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고무줄로 묶여 숨겨져 있다면요? 게다가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말입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평생을 원칙과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한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올해 43세이고 남편을 2년 전 암으로 떠나보낸 후 17세 아들 태훈이와 시어머니 세 식구가 인천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자영업을 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가 남아있어 저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하신 분으로 비록 연금이 나오지만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자고 항상 다독여 주시던 분이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긴 것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면 뉴스를 보시고 10시 전에는 꼭 주무시던 규칙적인 분이 갑자기 밤 10시가 되면 외출하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산책을 나간다고 하셨지만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고,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시던 분이 오전까지 깊이 잠들어 계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식탁 위에 매주 40만 원씩 생활비가 놓여 있었는데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주신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한 달 밤새워 일해야 180만 원 정도인데 일주일에 40만 원이라니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신다며 외출하신 후 불안감에 방을 들여다봤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 5만 원권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대충 쎄어봐도 8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거액을 구하신 걸까요? 며칠 뒤 새벽에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묘한 알코올 냄새가 났고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으시던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택시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태훈이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2명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한 명은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다른 한 명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은행 직원이나 보험회사 관계자 같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셔야죠. 어제 일은 정말 곤란했습니다. 회색 정장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네이비 정장의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났지만 현관에서 오늘 밤 10시 정각 잊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골목 입구에서 그 남자들을 다시 본 것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골목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색 바람막이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계셨어요. 남자들은 담배를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시어머니는 주변을 살핀 후 품에서 흰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바로 그 돈 봉투였죠. 회색 정장의 남자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했지만 거리가 멀어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남자들이 차에 타고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태훈이에게 이 사실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태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가요? 협박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새벽, 태훈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할머니가 또 그 사람들 차에 타고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셨고 태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쪽 뺨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입술 끝에 마른 피가 맺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묻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간다며 외출하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병원이 아닌 지하철을 타고 부천 시내로 향하셨어요. 복잡한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시어머니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보니 해솔노인 주간보호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니 시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오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가자 탈의실이 나왔는데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연두색 케어 도우미 유니폼을 꺼내 입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시어머니는 복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셨고 저는 계단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2층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주간보호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픈 기색도 없이 할머니를 달래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드님은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밀치고 때렸습니다. 다른 케어 도우미가 뛰어와서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동안 저는 복도 끝 화장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팔에 새로운 멍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김미영 선생님, 또 다치셨네요. 괜찮으세요?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들도 답답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몸에 그 모든 멍과 상처들이 바로 여기서 생긴 것이었다는 걸.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다가 받은 상처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70이 넘은 시어머니가 이런 힘든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후 내내 저는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어르신들을 돌보셨어요. 화장실 도움을 드리고 간식을 챙겨드리고 약을 복용하게 도와드리고 때로는 흥분하는 어르신들을 달래느라 몸으로 맡기도 하셨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회색 정장의 남자였어요. 김미영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급여입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흰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센터가 운영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잘 돌봐드릴게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상한 남자들의 정체, 돈봉투의 비밀, 새벽 귀가의 이유, 몸의 상처들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케어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퇴근 준비를 하실 때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왜 여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런 힘든 일을 혼자 하고 계세요?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제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단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태훈이와 함께 진실을 나눴습니다. 태훈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저희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태훈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희에게 거짓말해서.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단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인 제가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손자인 태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 빚을 갚아야 하니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 케어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치매 어르신들이 가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거든. 때리고 핥히고 소리 지르고. 첫 주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단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 그분들도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셔서 그러시는 거라는 걸.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오실 때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보람이 느껴졌단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사진과 특징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할머니는 젊었을 때 간호사셨는데 가끔 병원 얘기를 하시면 그때가 제일 기뻐하셔. 이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시고 옛날 군대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눈이 반짝이셔. 시어머니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도 마지막에 치매 증상이 있으셨잖아. 그때 내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시어머니가 출근하실 때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했고, 태훈이는 배달 일정을 바꿔서 시어머니가 퇴근하실 때 함께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태훈이가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태훈이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왜? 힘든 일인데. 알아요. 그래도 할머니 혼자 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주말이니까 배달 일도 없고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맛이나. 그날부터 주말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갔을 때 박 센터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 이분들이 그 유명한 가족분들이시군요. 선생님이 맨날 자랑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훈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오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손자 같다며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저 역시 어르신들을 돌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센터에서 시어머니의 근무 조건이 개선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봉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박 센터장님이 어느 날 우리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영 선생님 가족 덕분에 우리 센터가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급여도 인상하고 근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기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몰래 숨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보람찬 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태훈이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인정받아 사회복지학과 특별전형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태훈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태훈이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 됐구나.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 역시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케어 도우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년 후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모범 가족 봉사상 시상식에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태훈이도 정장을 차려입고 저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준비했어요. 무대에 올라서 상을 받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미영 선생님 가족은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치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상패를 거실에 놓고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도 오해도 없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솔 주간보호센터의 수석 케어 도우미가 되셨고 저는 센터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훈이는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주말마다 센터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의 표정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부담감 때문에 항상 어둡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매일 아침 센터에 출근하실 때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특히 박할머니는 저를 보시면 우리 딸이 와서 일 도와준다며 자랑하시고 이 할아버지는 태훈이를 손자라고 부르시며 용돈까지 주려고 하세요.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셔도 우리에 대한 애정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하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케어 도우미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종종 받으십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빚 때문에 항상 쪼들렸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입이 떳떳하고 보람찬 일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남긴 빚도 2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을 전망이에요. 태훈이의 성장도 눈부십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에 미안해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보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대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고 졸업 후에는 노인복지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의심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정말 부끄러웠던 제가 이제는 지역 방송국에서 가족 봉사의 모범 사례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인터뷰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숨겼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제가 오히려 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태훈아, 그때 내가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너희들과 상의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태훈이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엔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서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들도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부러워해요. 이런 멋진 할머니를 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충격받았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삶은 밝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센터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가족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시작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는 관계라는 것을, 때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때로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멀리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 바로 진실을 캐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한참을 의심하며 지켜보셨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혼자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